이번 강의는 제5장 자동차 제동장치 튜닝 실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필 교수입니다. 현재 김동필 기능장 모터쇼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원공과대학교 자동차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격증으로는 자동차 정비 기능장, 자동차 정비기사, 교통사고 분석사, 기타 등등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번에 자동차 튜닝사 2급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서 튜닝 분야의 일원이 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의 소개를 마치고 자동차 제동장치 튜닝 실무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동장치 튜닝하기와 자동차 제동장치 튜닝 검사하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 제동장치 튜닝 항목 선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디스크 및 패드가 있고, 두 번째로 캘리퍼, 세 번째 브레이크 오일, 네 번째 브레이크 라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제동장치 튜닝하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서 디스크 패드와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및 패드에 대해서 캘리퍼 종류에 따라서 패드의 크기를 선정하여,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패드의 크기를 선정을 하고 제동의 제어성이라든가 초기 제동성이 재질에 따라서 재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정확한 설명으로 인해서 튜닝 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캘리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퍼는 캘리퍼의 종류를, 이 그림 부분에 캘리퍼가 되겠습니다. 캘리퍼의 종류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이 또한 자동차의 제동의 제어성이라든가 초기 제동성에 따라서 용량의 크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의 크기는 2실린더로 할 것이냐, 또는 4실린더로 할 것이냐, 용량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사용자와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동성 및 운전 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브레이크 오일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사용자에게 관리 요령을 설명을 통해서 약 3만에서 4만이 주행 키로수가 되었을 때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의 종류는 도트 3, 도트 4, 도트 5, 도트 1.1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비점과 웨이트 비점이 있겠습니다. 드라이 비점이라는 것은 신유 상태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웨이트의 비점은 수분 3.5%가 함유가 됐을 경우에 성능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트 3의 경우는 약 드라이 비점이 205도, 그 다음에 도트 4는 230도, 도트 5는 260도, 그 다음에 웨이트 비점, 웨이트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분이 함유된 상태의 비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트 3 140, 도트 4 155도 이상, 도트 5 180도 이상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으로서는 도트 3와 도트 4는 혼유가 가능하지만 도트 5 같은 경우는 실리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유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사진에 있듯이 튜닝 부품으로 사용되는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소비자와 설명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 제동성이라든가 운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김에 사용자의 설명을 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정영역계는 고무 호스를 사용을 하지만 튜닝 부품으로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내부에는 테프론 성분을 가미한 호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에 구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동장치 튜닝 제품에서 제작 계획서 작성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제품 제작 계획서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동장치 튜닝 제작 계획서 작성, 두 번째 제동장치 구조 장치 변경 승인 신청하기, 자동차 구조 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 작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제동장치에서 구조장치 변경 승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드럼식에서 디스크 부분이죠. 디스크의 드럼식에서 디스크로 변경할 경우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 구조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동장치 튜닝 검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장치 검사하기, 제동장치 검사하기입니다. 첫 번째 디스크 패드 검사하기, 캘리퍼 검사하기, 브레이크 오일 검사하기, 브레이크 라인 검사하기. 이 품목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동차 제동장치 튜닝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장착한 경우에는 검사하기가 꼭 필요하다. 안전 부분에서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동차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동차 제동장치의 검사 항목을 보면 첫 번째 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정상적인가, 그 다음에 디스크 떨림 상태는 정상적인지, 브레이크에서 소음은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브레이크 페달은 작동 상태는 정상인지 확인해서 유압계통의 오일이 누설 및 공기 유입이 또는 막힘 상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체크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동장치 튜닝 실무의 요점 정리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동차 브레이크 캘리퍼의 종류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자동차 브레이크 캘리퍼의 종류를 두 가지를 써라 이 얘기입니다. 캘리퍼의 종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부동식, 그 다음에 대양식 있겠습니다. 부동식인 경우 같은 경우는 한쪽에 실린더가 위치해 있고 또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로 실린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양식은 양쪽 면에 실린더가 장착된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양식 중에서도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겠습니다. 일체형은 모노코형,
분리형과 일체형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분리형 같은 경우는 제작이 일체형보다는 좀 용이하겠죠. 일체형 같은 경우는 오일 누수 현상이라든가 오일 누수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분리형 같은 경우는 좀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캘리퍼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부동식, 두 번째 대양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품은 무엇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답은 마스터 실린더. 마스터 실린더는 유압을 발생시키는, 제동장치에서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실린더의 내부 구조를 보면 피스톤, 체크밸브, 개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체크밸브 경우는 잔압을 유지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피스톤 노드도 있을 수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품은 무엇이냐? 그래서 저 답은 마스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을 냉각하기 위해 바람 유도판이나 주름 튜브 형상의 사용하는 것의 명칭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냉각하기 위해서 바람 유도판이나 주름 튜브 형상관을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을 명칭을 기술하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덕트 호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바람 유도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주름 튜브 형상의 관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덕트 호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냉각 효과를 이용해서 제동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의 냉각을 위해서 바람 유도판이나 주름 튜브 형상의 관을 사용하는 것은 덕트 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의 캘리퍼 양쪽에 피스톤이 배치된 종류의 명칭을 기술하시오. 캘리퍼 양쪽에 피스톤이 배치된 종류. 전 문제에서 나왔습니다만 답은 보겠습니다. 대양식. 피스톤의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또 부동식 또는 유동식. 그래서 부동식과 대양식. 대부분이 부동식인 경우에는 순정형 자동차에 사용을 하고, 대양식인 경우에는 튜닝용으로 사용하지만 뭐 스포츠 주행이라든가 경주용 자동차라든가 사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퍼의 양쪽에 피스톤이 배치된 종류의 명칭을 기술해라. 답은 대양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계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페이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개론에서도 나왔습니다는 페이드 현상, 브레이크 계통 시스템에 각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을 반복하면 드럼 및 디스크나 슈 또는 패드의 마찰열이 축적되어서 제동력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페이드 현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을 반복하면
드럼과 시위의 마찰열이 축적되어서 제동력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페이드 현상을 없애야 되겠죠. 없애야 한다. 그래서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의 베이퍼록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베이퍼록 현상. 좀 아까 무슨 현상이 있었죠? 베이퍼록 현상과 같이 페이드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이 현상들은 다 제동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페이드 현상이라든가 베이퍼록 현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퍼록 현상은 무엇이냐? 답을 보겠습니다. 유압 회로내의 오일이 비등, 기화 또는 기화하여 오일의 압력 전달 작용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이 원리를 브레이크 유압 계통에서 하는 원리가 뭐였습니까? 개론에서도 파스칼의 원리다.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지만 베이퍼록 현상은 되도록이 아니고 없어야 한다. 좀 아까 전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페이드 현상과 베이퍼록 현상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베이퍼록 현상은 유압 회로 내에 오일이 비등 및 기화하여 오일의 압력 전달 작용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를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패드를 양쪽에서 압착하여 마찰력으로 제동하라고 하는 형식을 무엇이로 하는가 보겠습니다. 디스크의 유압을 작동하는 패드를 양쪽에서 압착한다. 아까 캘리퍼의 종류가 있었죠. 캘리퍼 종류에는 첫 번째 부동식이 있었고 두 번째 대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식과 대양식을 통합하여 캘리퍼, 양쪽의 패드에서 압착하여 마찰력을 제동하는 형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답은 캘리퍼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캘리퍼형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식, 그 다음에 대양식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캘리퍼형이다. 다음은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의 도트3, 도트4 주성분 두 종류를 기술하시오. 도트4 브레이크 오일이 도트3, 도트4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도트5, 그 다음에 도트 5.1 여기 뭐 4에도 도트 4에도 4.1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주로 도트3 성분은 무엇이냐? 성분은 두 종류를 기술하시오.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글리코이다. 여기에서 피마자유. 피마자와 글루켈. 이거는 일종의 알코올 성분이다. 도트5는 아까 개론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도트3와 도트4는 혼유가 가능하지, 되도록이면 혼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혼유는 가능하지만 도트5와 도트3의 혼유는 하시면 안 되겠다. 도트5의 성분은 뭡니까?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혼유는 하면 안 되겠다. 도트란 얘기는 뭡니까? 도트란 얘기는 미국의 교통부 규격입니다.
동부 규격을 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도트 3는 순정형에 사용을 하고 도트 4는 스포츠 주행, 스포츠 주행에 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도트 5 같은 경우는 경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트 3와 도트 4를 사용을 하지만 도트 5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리콘 계열이기 때문에 혼유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파이프는 마스터 실린더와 휠 실린더의 오일 통로로 사용된다. 파이프로 사용되는 금속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그래서 브레이크 파이프는 재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는 뭡니까? 유압을 발생시킨다. 유압을 발생시킨 오일의 압력을 휠 실린더 또는 캘리퍼로 전달을 해서 그다음에 디스크 패드를 압착해서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파이프에 사용되는 금속은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강성이 있어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성이 있어야 되고 긴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겠죠. 그래서 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강성이라든가 기밀이라든가 열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강이나 철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파이프는 강철을 사용하지만 디스크 모터는 보통 순정인 같은 경우는 해주철을 사용한다. 해주철. 주물이라고 그러죠. 주물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튜닝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도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은 경량하고 재질이 가볍고 좋지만 또 단점도 열에 취약하다. 요즘에는 그래서 디스크를 세라믹으로 사용하는 추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파이프는 강철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종류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브레이크 디스크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형이 있고 브레이크 디스크. 일체형은 방금 전에 9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물 형태를 띠고 있고, 분리형은 뭡니까? 플러터형이라고도 하지만 튜닝 디스크로 사용한다. 그래서 제동 성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디스크의 종류를 두 가지를 쓰라 한다면 답은 일체형과 분리형 이렇게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제동 장치 튜닝 실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 및 문제풀이를 통하여 제동 장치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요점 정리 및 문제풀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www.kal.ac.kr에 접속을 한다. 질문 게시판에 접속하셔서 궁금한 내용이나
의문 가는 사항이 있으면 작성을 하셔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브레이크 계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제동력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를 세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페이드 현상. 개론에서도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페이드 현상, 베이포로, 벨 하우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페이드 현상과 베이포로 현상은 성능을, 제동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페이드 현상을 보겠습니다. 고온으로 올라가면 브레이크 패드의 재질이 내진이라는 수지가 되면서 패드 표면에 노출이 된다. 그 가스가 패드와 디스크 사이로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잘 뒤집게 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페이드 현상은 제동 계통에서는 일어나지면 안 되겠습니다. 베이포로 현상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끓기 시작하면 결국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온도가 올라가면 브레이크 계통 내에서 기포가 생성이 됩니다. 기포는 탄력성이 있어서 유압을 흡수하기 때문에 페달을 밟도 그 힘이 캘리퍼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브레이크가 작동 성능이 떨어지게 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베이포로 현상도 일어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벨 하우징이라는 부품은 무엇이냐? 그래서 브레이크의 디스크의 중심에 허브에 장착하는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는 대부분 디스크 일체형, 아까 문제풀이에서 나왔었죠. 또 일체형으로 성형이 되어 있지만 튜닝 디스크는 이 부분에서 알루미늄 등 여러 가지 알루미늄이라든가 세라믹으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정리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제동장치 실무에 대해서 요점 정리 및 저수령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튜닝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서 소원 성취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